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이과세자를 알려면 일반과세자랑 비교를 하면서 봐야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. 간이과세자를 왜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?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어서 그렇겠죠.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만 간이과세자는 적게 낼 수 있습니다. 또는 안 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소득세는 똑같습니다. 대표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따질 때 간이인 경우에는 부가세도 적게 내고 소득세도 적게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아니고요.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간이과세자입니다.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자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과세자는 구별을 할 때 일반이냐 면세냐 구별을 했죠. 면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데 이 중에서 연매출이 4,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우리가 간이과세자라고 말합니다. 간이과세자는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내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야 되냐 일반으로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해서 매출이 엄청 커지거나 아니면 특별히 인테리어를 해서 이번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서 환급을 받을 것 같다. 이럴 때 빼고는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.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혜택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. 일반과세자는 매출에서 10%를 매출 부가세로 내야 되지만 물론 이 안에 매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서 커피를 5,500원짜리 팔았다 이러면 매출은 5,500원이 아니고요. 부가세 500원을 뺀 매출은 5,000원입니다. 그래서 5,000원의 10%인 500원이 매출 부가세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커피를 팔기 위해서 원두를 1,100원에 사왔다 이러면 100원이 그 안에 원두가 또 면세인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예를 들어서 과세가 된다고 치면 이 100원을 여기서 차감을 해줍니다. 그러면 아까 500원에서 100원을 하면 4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%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간이과세자는 매출에다가 10%까지는 아까 똑같아요. 근데 매출에 요 관로가 틀리죠. 얘는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, 그러니까 세법용어로 공급가액이라고 하고요.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매출이라고 합니다. 공급대가라고 하죠. 그러면 아까 예를 든 커피값 5,500원을 얘기하는 거겠죠. 그래서 5,500원에 10%까지는 똑같은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야 됩니다. 이건 음식점의 경우는 10%, 서비스 업종은 30%, 이런 식으로 10%에 또 10%니까 음식점은 1%가 되는 거죠. 아주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. 그래서 1% 빼기 부담한 부가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. 아까 매입 자료가 1,100원이었으면 100원에 대해서 또 업종별 부가율 10%, 음식점은 10%를 곱하니까 결국 10원을 공제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적게 내지만 매입도 적게 공제해 주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 같은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.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겠죠. 그래서 이거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안 된다. 간이과세자는 이미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세금을 적게 해주는 혜택을 줬기 때문에 환급이라는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일반과세자는 당연히 되는데요.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1년 매출이 1년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되지만 납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과세자는 매출에서 매입 뺀 금액이 납부 금액이 나오면 세금을 내야 되고 매입이 더 크면 환급을 받으면 돼요.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매입보다 커서 납부세금이 나왔는데 연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나오더라도 그건 납부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 거죠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 연매출 3천만 원이 4,800 기준으로 바뀐 것 같아요. 4,800보다 적으면 납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.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 의무는 없다. 연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. 그래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간이과세자로 내고 싶겠죠. 그러나 모든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. 일단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요. 어떤 경우에 유리하냐면
뭐 잘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같이 금액을 크게 한다든지 가맹점비 같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프랜차이즈업 이런 데는 당연히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하겠죠. 프랜차이즈업 같이 환급이 되어야 되는 데들은 일반 과세자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적게 내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반으로 즉 간이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내가 사업자가 두 개 이상 있어서 하나가 일반 과세자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사업장은 간이로 내실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제조업, 도매업,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자를 내실 수 없습니다. 이게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거라서 매출이 좀 크다고 보는 거죠. 전문직도 그렇고. 그다음에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사업자가 있습니다.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경우는 면적 50제곱미터 초과인가? 이게 바뀌었는지 요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강남에 이런 비싼 곳, 이런 압구정 이런 데는 간이과세자 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죠.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간이과세자를 낼 수 없는 곳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간이과세자를 내야 된다. 이러면 지역이나 이런 곳도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죠.